2015년 10월 26일 오후 8시경 일본의 도쿄 히노시 미사와 사가이 한 야산 오솔길에 호루라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경찰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한 아이를 찾았다는 신호였다. 그 소리가 들려온 곳은 오솔길 옆 비탈길. 이날 오전부터 놀러 나갔다 올게 라면서 집에서 외출한 뒤 8시간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당시 10살의 김군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나뭇가지에 목을 메고 비탈길 아래 비스듬히 누운 채 숨져 있었던 것이다. 차갑게 식은 몸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아이의 상태는 누가 봐도 타살이 의심된 상황이었고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내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그냥 단순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것인데 정말 타살 혐의가 없었던 것일까? 아이가 사망해 있던 사건 현장은 육안으로만 봐도 타살 외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기 힘들었다. 김군은 뒷짐진 양손과 발을 비닐끈으로 결박한 뒤 나무 밑동에 고정된 밧줄로 목에 매고 비탈길 아래 매달리듯 누워 있었다. 이때 산비탈길의 경사는 약 30도 정도였는데 이를 이용해서 질식을 노린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피해자 김군은 알몸 상태였고 옷가지는 근처 나무 아래 가지런히 정리된 상태로 발견됐다. 유서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당시 수사 베테랑이었던 경찰들도 처음에는 타살을 의심했다. 누가 봐도 이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군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부검 감정서를 보고 경찰들은 바로 생각을 바꿨다. 1. 손과 발이 묶여 있었으나 매듭의 정도는 느슨했다. 2. 시체에 외상이 없으며 저항한 흔적이 없다. 3. 옷이 강제로 벗겨진 흔적이 없다. 이걸로 봤을 때 극단적 선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들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김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다. 김군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타치카와시에 자리한 대안학교였다. 이 학교는 2010년 유네스코가 공식 학교로 인정했을 만큼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였다. 다만 이 대안학교는 진학 시스템이 좀 독특했다고 한다. 인간의 성장을 포괄적으로 살핀다는 가치 아래 초중고 12년 동안 한 반에서 같은 아이들과 생활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문제였다. 경찰들이 추리한 정황과 조사 결과 김군은 알고 보니 지독한 이짐의 피해자였고 수년간 같은 반 아이들의 놀림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가해 아이들에 의한 강요된 극단적 선택도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였다. 혹시 아이들이 김군을 괴롭힐 목적으로 김군한테 알몸으로 목 매달기를 강요했고 죽음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였던 게 아니었을까? 경찰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의 증거들이 말하는 바는 전혀 달랐다. 우선 김군을 결박한 비닐끈과 밧줄에선 김군 외에 어떤 지문도 검출되지 않았다. DNA도 마찬가지로 검출되지 않았다. 강요된 극단적 선택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남아야 할 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몸에 생기는 저항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항은이 없었다는 건 아이가 스스로 순순히 자기가 비닐과 끈을 맸다 혹은 범인이 장갑을 끼고 했다든지 저항은이 없는 걸로 보아 의식이 없을 때 김군을 끈으로 맸다든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런데 경찰들의 조사와는 달리 알고 보니 김군은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원만했다고 한다.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도 평소에 김군이 친구와 자주 놀러왔던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건의 그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혼자 산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경찰은 맨 처음 가정의 전제부터가 틀렸던 것이다. 이지매라곤 전혀 없이 너무 잘 지냈고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 학교 선생님 혹은 친구들 각각의 말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별 다르게 큰 문제는 없었던 듯 보였다. 만약 김군의 죽음이 극단적 선택 혹은 타살이 아니라면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었다. 듣기에도 생소한 단어, 자기색 정사였다. 뇌에 갑자기 산소가 차단될 경우 일어나는 증상 중 하나가 환각이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한 위험한 놀이가 2000년대 중반 전 세계 초등학생이 기절놀이라고 하면서 유행했었다고 한다. 기분 좋게 해주겠다면서 순간적으로 상대의 목을 압박해 실신시키는 이 놀이는 사망이나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며 사회 문제로까지 떠올랐었다. 이게 실제 일본에서만 유행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전북의 한 초등학생이 이 놀이를 하다가 숨진 사건도 있었다. 이를 성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브레스 컨트롤이라고 한다. 스스로 목을 조르거나 남에게 목을 졸리면서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 손보다는 보통 밧줄 등 기구를 써서 조른다는데 그러다 보니 실수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법의학 용어로 자기색 정사라고 한다. 즉 자기 스스로 성욕을 채우려다 사망했다는 뜻인 것이다. 이 자기색 정사로 추정되는 인물로는 영화 킬빌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배우 데이비드 캐러딘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2009년 영화 촬영차 머문 태국의 한 호텔에서 목을 맨 알몸 시신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부검 결과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해 자기 목을 조르다 실수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한다. 이 김군과 캐러딘 사이엔 공통점이 많았다. 알몸으로 발견됐고 목을 맨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은 자기색 정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으며 사건 현장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자기색 정사 현장에선 일반적으로 도색 잡지 등 성 관련 물품이 발견되는데 김군의 현장엔 전혀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유족 반발도 거셌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죽음의 이유로 언급하기엔 너무 민망하지 않은가? 소중한 내 자식이 이상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것도 납득이 가질 않는데 그 이유가 자기색 정사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사고사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유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타사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가족만큼 김군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대한학교 측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관계자는 김군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것도 아니고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다. 집안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만약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짐작도 가질 않고 불과 죽기 며칠 전까지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 사건에서 정말 미스테리한 점은 시신은 발견 당시 나무에 묶여진 비닐끈으로 손과 발이 동여매진 상태로 1.5m 떨어진 바닥의 경사진 부분에 옆으로 눕혀져 있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묶인 김군이 어떻게 나무에 목을 메어 죽을 수 있는지, 그것도 혼자서. 손을 먼저 묶으면 발을 또 어떻게 묶고 발을 먼저 묶으면 손을 또 어떻게 혼자 묶었을지.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스스로 했을까? 그리고 발견 당시 김군은 알몸 상태였다. 이때가 10월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다. 그런데도 김군은 모든 옷을 벗고 있었다. 스스로 그 추운 날 벗은 것일까? 그렇다면 두 손과 발을 결박하기 전에 먼저 옷을 벗고 손발을 결박했다는 건데 그 추운 날씨에 혼자서 그랬을까? 솔직히 자기색 정사라고 해도 이상한 것이 옷을 다 벗어서 가지런히 옆에 놓아둔 상황이었다. 추운 10월에 10살 된 아이가 산에 올라와서 산의 줄을 연결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나무 옆에 가지런히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손발을 알몸으로 덜덜 덜면서 결박하고, 성인이라고 해도 하기 힘든 행동을 고작 초등학교 4학년의 아이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타살의 흔적, 저항의 흔적, 제3의 흔적은 전혀 없다고 하니 정말 미스테리한데, 이 장소가 김군이 친구들과 자주 왔던 곳이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혹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특히 이 산은 낮에는 등산객도 많이 다니지만 저녁 시간에는 엄청 어둡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는 곳이라고 한다. 이런 곳에서 김군은 정말 혼자 왔던 것일까? 아직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한다.